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총론부터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 진도나 수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주 교재가 지금 한 번에 끝내는 상, 중, 하 교재가 있죠. 여기 교재는 선생님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제일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원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수준 교육과정 원문 다음에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지도서 총론의 원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준과 지도서 총론은 이게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원문, 특히 국가수준은 뭘 봐야 되냐면 원문 그 자체를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제시된 게 뭐냐면 교재가 그럼 얘들을 원문을 제시했으면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얘들을 체계적으로 쓰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정리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리 노트는 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플러스해야 되냐면 지도서 총론의 내용을 보면 주로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교과 교육론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도서 총론만으로 교과 교육론 내용이 뭐 할까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냥 쓰실 필요는 없고 칠판 보십시오. 어차피 이거 써놓고 오늘 내일 안 보죠? 길게 합시다. 교과 교육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같아서 이제 이걸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일까요? 이론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럼 강론 부분을 공부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강론은 학년 군별로 이제 제시가 되잖아요. 지금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이런 용어들은 올해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니면 처음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제가 그 1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 1시간 반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꼭 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순서가. 이게 공부하는 순서를 의미해요. 그럼 강론을 보면서 강론은 학년 군별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1, 2, 그 다음 3, 4, 5, 6으로 되어 있죠. 자, 교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할 우리는 2009와 그 다음에 무엇? 2015 개정을 쓰면 둘 다 봐야 되겠죠. 그럼 2009 개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5학년하고 뭐하고 6학년이 되고 2015는요 1, 2 그 다음에 무엇? 3, 4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 있죠. 총론. 지도서 총론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지도서 총론 2015는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5, 6학년은 이쪽을 보는 거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3, 4학년은 뭐가 없어요. 지도서 총론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3, 4학년은 굳이 지도서 총론을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알겠죠? 없어도 있어요. 어차피 5, 6학년 지총을 보면 얘들은 뭐예요? 같죠? 같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3, 4학년 지총은 2015 개정 3, 4학년 지총을 봐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무엇로 대신하는 겁니까? 2009로 대신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게 정리노트와 교과 교육론 보완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눠지냐면 이 교재 자체에서는 지금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 있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초등교육과정 맞죠? 일단 이 말이 열받을 수 있겠지. 난 특수인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 점수 비중을 보면 80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몇 점 나옵니까? 초과정,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했을 때 점수 분석 잘 하시죠? 그런 거 공부하기 전에 한 3일 동안 분석하고 하루 쉬고 피곤하니까
내가 크게 웃은 거 아니에요. 저 왕언니야. 내일 모레 40입니다. 보통 초과정 교육과정 부분이 몇 점 나옵니까? 교육과정 부분이 80 만점에 30점. 또 몇 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20점?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0을 기준으로 뭐 할까? 35. 많이 나올 때는 뭐까지 가까워요? 40까지 가까워지는데 통상적으로 30을 기준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 30에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초등 특수예술 쌤들 기본교육과정 있죠.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 있고 이제 뭐 봐야 됩니까? 쌤 초등교육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점수 비중을 보면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의 점수 비중은 30을 기준으로 하면 몇 점 정도 출제가 될까요? 이쪽 부분이. 이걸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3보다 더 많이 나와요. 기본교육과정이 10에서 15점입니다. 공통교육과정은요? 2에서 3점입니다. 그럼 이게 10에서 15점, 2에서 3점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될까? 이제 초등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럼 점수 비중을 보면 얘가 뭐 할까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그럼 지금 초등 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세 개의 교육과정을 쭉 보겠죠. 이걸 보시는데 일단은 결국은 초등과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본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초등과 공통교육과정을 베이스로 하면서 그걸 보완 대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게 기본이니까 기본이 나오는 게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늦어. 얘들보다.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교재 있죠? 상중하 교재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교재 자체에서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초등교육과정 있죠? 그게 2009학 그다음에 무엇? 2015를 선생님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나눠드리는 선생님들 유인물 보실래요? 유인물과 선생님들 책자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책을 보십시오.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부분이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국가수준교육과정 있죠? 그걸 제가 일단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똑같은 건데 이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이 이제 2015 개정 무엇? 특수교육 교육과정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입니다.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을 공부할 때는요, 원문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문 자체 내에 별다르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는 그냥 제가 꼭 중요한 건 수업 전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서 메모 칸을 뒀어요. 근데 그 대신 교육과정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밑도 끝이 없이 무조건 뭐 할까요? 총론은 뭐 하는 거? 무조건 외워버립니다. 외우더라도 뭐가 필요할까? 왜 이게 등장하고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 핵심은 뭐 할까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이게 있어요. 안전한 생활 있죠? 안전한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1, 2학년군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이요? 창의적 체험활동 1, 2학년 64시간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자, 창체는 몇 시간입니까? 1, 2학년군 1, 2학년군 창체 2015를 말하고 있습니다. 128시간 어떤 분은 64시간 또 그렇지 아주 좋은 자세 336 시험 처음 보신 분들이죠? 이제 볼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창체 시간이 몇 시간일까? 330 이걸 막 암기해요. 그럼 이 시간에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인강 듣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걸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 336시간인데 여기에 뭐 64인 안전한 생활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1, 2학년군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한 생활 시간 배당을 해보십시오. 이게 최근의 실제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거 내고 있어요. 336시간이라는 걸 암기해. 60살이를 암기하고 있어. 근데 정확히 그러면 네가 현장에서 시간표를 짜야 되겠죠. 시간표를 짤 때 예를 들면 이거였으면 제가 지금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국가 수준의 소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안전한 생활 64시간 나와 있어. 그럼 1, 2학년 군의 이제 시간표를 짤 때 창치하고 뭐냐면 안전한 시간을 짜야 됩니다. 몇 시간씩 배정할래요? 이걸 물어보면 잘 몰라요. 1학년 창치 안생의 몇 시간, 2학년 창치 안생의 몇 시간. 이런 실제적인 예를 알고 암기를 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무조건 336, 64 암기하고 나서 나중에 근데 336시간에 64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뭐 할까? 실제적인 학교 사례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제가 요 인물도 선생님 첫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총론 미리보기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론 미리보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초특의 개정 총론에는 뭐가 있고 교육과정에는 뭐가 있고 그런 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넘겨보십시오. 페이지가 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총론 용어 정리라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 그 자체를 공부할 때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어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용어는 2015 개정에서 뭐 할까?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왼쪽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용어가 있죠. 이 용어를 본 다음에 총론을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제가 뭘 제시했습니까? 공통교육과정에 목차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공통교육과정 2015 개정의 공통교육과정도 총론과 연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연계성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목차를 주고 관련 용어들은 제가 굵은 글씨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걸 선행학습으로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인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특수학교 교육과정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선생님들 원문 맞죠? 원문. 그럼 제가 가운데에 그 배점 현황 있습니까? 원그래프 심각하게 그렸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배점에서 2점, 5점, 7점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이 2점, 그 다음에 기본이 몇 점? 기본이 5점입니다. 7점이 뭘까요? 그렇죠. 7점이 총론하고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예요. 이 2점 차이가 총론을 5점으로 봐도 되고 기본 5점으로 봐도 돼요. 근데 왜 지금 그 그래프에서 이 5, 7로 되어 있냐면 통합 있습니까? 통합을 이쪽으로 보려면 이쪽이 7점 되겠죠. 이쪽으로 보면 뭐가 돼? 이쪽이 7점이야. 여기서 선생님들 그래프를 만들 시에는 제가 기본이죠. 기본을 7점으로 줬고 총론을 뭐 할까? 5점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교육과정이 그러면 작년 문제에서 몇 점 나왔습니까? 교육과정이 몇 점? 작년 문제에서 5점하고 7, 12점에 한 14, 5점 나왔죠. 그래서 총론은 몇 점이에요? 총론은 2점에 거기 보면 선생님들 지금 이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색깔이 지금 잘못 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무조건 선생님들 총론은 몇 점이에요? 총론은 5점 못 박아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신경 썼는데 신경 쓰지 마시 알겠죠? 이게 원래 온 그래프는 맞아요. 칼라 해가지고 유인물이 흑백이에서 나 억울해 지금. 저는 이걸 칼라로 뽑았는데 일단 선생님 이거 총론이 몇 점이다? 5점. 거기서 2점이 뭘 말한다? 2점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2점 있죠? 이게 공통이에요. 그래프 상에서 원 그래프에서 다음번에는 막대 그래프 그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총론 5점에 기본이 7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통 2.2죠. 그래서 이제 총론 5점은 고정이라 그랬죠. 2015와 2009, 그러니까 올해 임용과 작년 임용의 교육과정이 다르잖아요. 올해는 선생님들 이 기본 7점에 작년에 없던 문제가 들어있어. 그게 뭘까? 통합 2점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야. 기본교육과정을 봤을 때 총 12점 문제가 기본교육과정 문제인데 통합과 총론이 몇 점이에요? 7점입니다. 그래서 점수 비중상 보면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총론하고 뭐하고 통합이 가장 뭐할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합과 총론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총론이 몇 점? 5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할까?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총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론을 공부하면서 총론은 교과 교육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총론을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총론 문제와 또 작년 총론 문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부분? 안생 있습니까? 안전한 생활 부분의 문제가 이전까지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2015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건 차츰 제가 총론을 공부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점수 비중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총론이 굉장히 점수 비중이 뭐하다?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선생님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론 맨 뒷부분에, 그러니까 가운데는 원문 그대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기출문제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맨 왼쪽에 2017 초등특수 기출이라고 있습니까? 가장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2013 추시 2015 초등특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뭐 의미냐면 그래프를 제가 네모박스를 해서 화살표 해놨죠. 그게 뭐 의미하냐면 기출은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을 기준으로 두고 어떻게 과거의 기출문제인가 중복되는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게 안 들어있죠. 매 시간마다 뭐 할까?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기본 공통을 이렇게 쓰면 보완할 수 있겠죠? 자기 물론 빨리 끝나면 책자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초과정 있습니까? 초과정도 어떻게 했냐면 초과정은 제가 아예 책으로 제가 묶었습니다. 이게 초과정 맞죠? 이것도 보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초과정에 총론 나옵니까? 그럼 초과정의 총론 같은 경우는 초특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험에서는 초과정 총론이 나왔지만 최근 5년간 시험에서는 이건 아니죠. 초특은 뭐만 보면 될까요? 그렇지. 기본만 보면 되겠죠. 사실은 기본만 보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과정 총론의 기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추가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기본 내용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 스타일로 쭉 넘겼을 때 몇 페이지 보시냐면 총론이 끝나고 쭉 넘기면 총론 창체 안생이 나올 겁니다. 쭉 여기서 안생 나옵니까? 쭉 넘겼을 때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총론 끝나면 다시 0페이지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그 안전한 생활 파트 나와 있죠. 거기 15페이지 보실래요? 15페이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총론이죠. 그럼 또 한 장을 넘겨서 국어를 보실래요? 국어 쭉 갔을 때 국어 나와 있고 선생님들 국어에 0페이지 있습니까? 국어에 0페이지 있죠. 자, 이제 국어부터는 초등 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도 뭐 해야 되지? 이 부분도 자세히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부분에 보면 로드맵이라고 있습니까? 일단은 0페이지를 보시면 2015 개정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15 개정에 목차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목차 있습니까?
먼저 공부할 때는 그러면 이 목차를 보셨으면 이 목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별표도 되어 있고 막대 그래프 있나요? 그 막대 그래프의 내용 체계및 교수학습 방향 해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015 개정 국어과의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빨리 배부된 초등학교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 개정 변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건 작년 6월 달이나 9월 달에 국가교육과정정보원에서 특수교육 길라잡이 있죠. 거기 보시면 주요 변화 내용이라든가 특수교육도 있고 또 초등은 초등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제시해 놓은 거예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 뭘 2015에서 강조했는가를 봐야 되는 이유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 한 번 뭐 할까? 쭉 읽어봐야 될 거 맞죠? 그걸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쌤들 지금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건 맞죠? 이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 원문이 있고 뒤에 보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넘겨보시면 쭉 국어가 끝나는 지점에 20페이지 보실래요? 20페이지에 국어가 끝나는 지점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가 쌤들 뭐라고 했습니까? 국어, 교육 과정과 관련된 최근 기출 때려잡기 있습니까? 임용고사 문제는 이겁니다. 교육과정 문제, 지도서 총론 문제, 교과교육론, 강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교육과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부분만 별도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을 공부하는 건데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20페이지 문제는 기출 함께 보기 보십시오. 2017학년도 A2번 문제란 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이걸 봐둬야지만 공부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해라고 잡아놨습니까? 근데 평가가 칼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흑백이지만 칼라로 보이죠? 이게 밴드 자료는 칼라입니다. 출판사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다? 평가다 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교수 및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요걸 보면 앞부분에 막대 그래프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구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겁니다. 총론만 다를 뿐이지 이 자료도 초등 특수를 공부할 때 굉장히 뭐할까? 중요한 자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럼 이거 이제. 그럼 또 이제 초과정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겠죠? 방금 제가 총론만 앞부분을 영어 성내음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이번 주 중에 밴드에 제가 올려놓을 건데, 기본이나 공통은 제가 어떻게 앞에 목차 부분을 구성하냐면요. 마찬가지로 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교육과정이나 공통교육과정 목차가 나와야 되겠죠. 기본교육과정의 목차와 공통교육의 목차가 동일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교육과정의 목차가 완전히 의미가 체계가 틀려요. 기본교육과정도 목차를 주거나 살 일이 뭘까요? 기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들어가요. 뭐가 중요한가? 그러고 나서 기본교육과정은 여기에다 제가 무엇에 대한 마인드맵 정리된 표를 제가 제시해놓냐면, 예를 들면 국어과죠. 그럼 국어과는 장애 유형에서 보면 어떤 장애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어는 여러 가지 장애 유형 중에 전공에서 볼 때 시각, 청각 있죠. 그 다음에 뭐 학습장애도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그래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 있죠. 장애 유형 중에서 주로 무슨 장애가 시험에 잘 나오는가 그래프로 제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건 선생님들 전공 부분이죠. 임지원 선생님이 제가 자료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학습장애다 그러면 학습장애에 대한 또 목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리고 기출된 부분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 개 병행해야 돼요. 교육과정과 장애 유형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가 중요한가? 여기까지 제가 목차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제? 교육과정 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부분은 이쪽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쪽 부분이니까. 그 대신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가. 이런 형식이요. 총론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총론 자체에 보면 선생님들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전공 공부할 때 개별화 교육계획이 나와 있죠. 개별화 교육계획이 총론에 서비스와 관련지어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보면 총론을 공부하면서 뭐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될까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있죠. 그치?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병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병행할 수 있어요. 또 선생님들 총론에 보면 어떤 것들이 또 자세히 그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선생님들 그 전공에서 행동관리 공부하죠. 그럼 행동관리에 긍정적 행동 지원사항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면 의사소통 지원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총론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나오면 또 전공에서 어떤 부분? 행동관리 부분하고 그 내용을 또 뭐 해야 돼요? 연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제가 목차 부분에 넣어서 제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걸 철저히 접목하는 게 굉장히 뭐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뭐가 나간다? 기본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관련 과목 있죠. 그게 매주 유인물 형식으로 매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수업은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뭘까 이제? 지도도 총론이죠. 마찬가지 선생님들. 지도도 총론도 초등의 지도도 총론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초특에 기본교육과정 있습니까? 기본교육과정 지도도 총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교육과정 지도도 총론도 유인물로 제가 별도로 뭐 할까? 나눠줘서 제가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교과경련 있습니까? 얘들은 둘 다 어차피 공통으로 봐야 되는 거 맞죠? 또 하나 초특의 기본교육과정의 지도 총론과 초과정의 총론이 겹칠까 안 겹칠까요? 국어를 제외하고는 90% 겹칩니다. 국어의 총론은 어떤 부분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특수 같은 경우에 전공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겹치겠죠. 그 발음 지도라든가 파닉스 이런 거 있죠. 그게 선생님들 지총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에 근거해서 뭐 할까? 저도 총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공부할 테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제가 미리 선생님들 한번 오늘 이번 주에 뭐 공부하는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이론상. 그치? 그래서 밴드에 항상 미리 그 주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뭐 하겠구나. 한번 보십시오. 알겠죠? 그러면서 결석해도 되겠구나. 그렇지 말고 꼭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됐죠, 이제. 교육과정 부분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설명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럼 기본을 먼저 할까, 공통을 먼저 할까, 초등을 먼저 할까? 이게 있습니다. 초특에서는 초등을 먼저 하면 또 뭐 할까? 싫어합니다. 뭐야, 우리 전공은 초특인데, 그럼 기본하고 뭐하고? 공통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순서를 제가 그건 정할게요. 정한다고 해서 이걸 먼저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걸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때에 따라서 뭐 할까? 공통을 플러스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있어요. 국어 있죠? 예를 들어봅시다. 국어의 임용고사 문제는 기본 문제가 있고 공통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초등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초등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국어의 교육과정 문제에서 1번, 2번, 3번에서 한 번도 교육과정 문제가 안 나온 부분이 어딜까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그렇죠. 1번 맞죠? 1번은 실제 교육과정 문제는 안 나오고 그 대신 뭐가 나올까요? 전공이 나와요. 그래서 지총 부분이 기본교육과정 지도도 총론이 공통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뭐가 있을까? 전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를 내려면 초특에서는 뭘 낼까요? 공통을 낼 수밖에 없겠죠. 왜?
초과정에 뭘 플러스 해놨으니까? 장애 있죠. 장애 부분을 플러스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교과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마찬가지 있습니다. 국어, 그 다음에 무엇? 영어, 그 다음에 체육 있습니까? 국어, 영어, 체육 같은 경우는 기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가 나올까? 공통하고. 초등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총론, 창체, 통합, 안생 있습니까? 얘는 뭘 봐야 될까? 그렇죠. 얘는 기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은 선생님들 뭐 할까 이제? 초과정하고 기본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 그것들은 초과정과 기본 중에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초등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순서는 조금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정에서 총론 부분이 5점이기 때문에 뭐 할까? 가장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공부해야 되고? 총론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봐보세요. 총론을 공부할 때는 여기서 끝나겠죠. 총론은 지도도 총론이라든가 교과 교육론 강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려요. 뭐야? 여기서도 총론, 여기서도 무엇? 총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지도서 총론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교과의 총론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교과의 총론이 있으면 거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 교육 과정의 총론이 쭉 나오고 구체적으로 각 교과에 뭐가 나와요? 총론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각 교과의 총론이 아니라 뭐다? 전체를 아우를 쓰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총론이겠죠? 그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총론은 교과의 총론과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25분 전에 뭘 봤을까? 국가수준교육과정 핵심 용어 정리가 있었고 옆에 뭐가 있었어? 교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수업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론을 공부했으면 반드시 뭘 봐야 될까? 기출문제를 보는 게 있으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기출문제를 있으면 같이 공부합니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 초특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하고 선생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초특이 더 자세합니다. 기출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수학이죠. 수학이 있으면 이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수학 테마별 기출문제 초특편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어차피 초특의 임용고사 문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초등교육과정에서 뭐 할까? 발췌했죠. 근데 초등교육과정에서 발췌했다는 건 선생님 어떤 부분에 대한 발췌일까요? 이거지 이거. 이거에 대한 발췌잖아요. 근데 기본하고 공통은 뭐 할까? 별도로서 나올까요? 그렇지 만들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에도 그걸 구분해 본 겁니다. 초등에서 갖다 쓴 초등 문제, 그 다음에 특수에서 별도로 무엇? 만든 문제. 그럼 또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의 문제를 살짝 뭐 할까? 변형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패턴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초특편이 선생님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테마별 기출문제 초특편 있습니까? 그게 쭉 가는 거야.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뭘 봐야 될까 또? 어차피 초등 문제도 초특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니까 선생님들 중간 뒷부분 파트가 뭐냐면 뒤에 파트가 수학 테마별 기출문제 초등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기출문제 집에는 2017이 빠져 있습니다. 2017이. 그래서 나눠드린 거 있죠? 얘 있잖아요, 얘. 그거 있죠? 난 없네. 그거 줘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2017학년 초등임용 기출 따라잡기 있습니까? 있죠? 이거 보시면 이제 초특을 먼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선생님들 페이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6페이지, 25페이지 다음 보실래요? 25페이지 다음. 선생님 초특 임용 기출 및 따라잡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초특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 교재에서 가장 왼쪽이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기출문제. 그럼 올해 기출문제 보시면 선생님들 2017 초특 기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관련 이전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관련된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냥 문장으로 있고 그냥 수업하니까 어려워해서 제가 아예 네모박스에서 서로 화살표를 해놨어요. 뭐가 관련이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국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통교육과정 문제라고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죠.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28페이지. 왜 이건 사회수학일까? 요번 임용고사 문제였으면 초특에서 지역자의 참재교수 있죠. 요게 출제가 됐는데 과거 이게 수학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과거에 수학과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회수학 같은 맥락이니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뒷부분은 초특을 중심으로 올해의 문제를 다 분석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초특하고 또 초등과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것은 맨 앞으로 가서 초등편 초등편에서 넘겨보십시오. 지금 초등편에 넘겨보시면 1페이지 있고 2페이지 있습니까? 2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2017 기출회의. 근데 화살표에서 무엇? 초특 출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상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제를 풀어보는 거 있죠. 풀어보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건 그때 그 주에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이 교재와 이 기출문제 교재 있죠. 이 두 개를 병행해서 뭐 할까? 해당 기출을 다 한번 뭐해? 같이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러기 때문에 하루를 모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할 일이 뭘까? 했으면 자기가 많은 내용을 공부했으면 이걸 이제 단권하는 게 필요찮아요. 선생님 단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걸 가지고 단권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모르면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버릴 겁니다. 알겠죠? 머리카락 뽑을 거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제가 뭘 제시했냐면 단권화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요 유인물 있죠? 이게 단권화 자료예요. 이 유인물 보시면 2015 총론 교육과정 성격 구성 방향 왼쪽 상단에 있습니까? 그리고 총론의 밑에 출제 경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기출은 반복도 반복이거든. 이 출제 경향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걸 보기 전에 제가 원문에 대한 기출을 봤죠. 실제 기출 문제를 봤죠. 그 중에서 총론에서 나왔던 형태에서 꼭 한 번씩 봐야 될 건 다시 한번 위에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제시된 4개는 그 밑에 교육과정 성격, 목표, 인간상 중점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밴드에 제시된 자료는 이 본문 내용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본문 내용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제시된 뭘까요? 기출문제 있습니까? 위에 제시된 기출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대로 가져왔네. 실제 칼라 복사하면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게 기출된 부분 맞죠? 그럼 여기서도 그 항목을 뭐 할까? 봐야 돼요. 알겠죠?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거예요. 요게 전날 일요일 날 공부한 내용을 그 다음 월요일 날 뭐 할까? 단권화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기본 공통교육과정 원문 그래서 그 기출을 분석한 거 있죠. 그 자료가 나오고 월요일은 뭐가 나오고 단권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면서 이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 단권화 자료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2015개 정도 들어가고 2009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총론은 별 문제가 안 돼. 2015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총론 끝나면 수학합니다. 수학은 그러면 왜 단권화가 선생님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이게 있어요. 2009 하면 2009에 뭐? 기본
초등 수학을 봐야 돼. 그 다음 2000 무엇? 15회 기본학원 무엇? 초등 봐야 돼요. 이거 머리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 두고? 기출학 2015에 두겠죠. 그리고 당구나 자례에는 제가 이것들도 다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들, 이 기본과 이 초등교육과정의 그 원문 자료가 나갈 때 2015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뭣도 봐야 될까? 2009도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은 그냥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쭉 보면 돼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시 당구나에 뭐 할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공부를 하니까 당구나가 가장 뭐 할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럼 이걸 1월 달부터 계속 뭐 할까? 계속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1월 달에 초과정을 가장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뒤면 고민에 빠집니다. 버릴까 말까. 그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월부터 계속 뭐 하자? 같은 자료 가지고 반복하자 했으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론 당구나가 끝나면 강론 당구나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이쪽 강론 당구나 부분, 이게 여기 교재에 있는 건 다 2009입니다. 9. 2015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해요.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교육과정 강론이 없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래도 2015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3월에 당고나 교재가 쌤 나온다 그랬죠. 그걸 이제 붙여드릴 거예요. 그 교재는 두꺼워요. 800페이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강론의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예상 문제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공부하면 이제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1, 2월에 원문 중심으로 쭉 뭐 할까? 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뭘 봐야 될까요? 이 당고나 되어 있는 강론 교재 있죠? 여기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에 강론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빠르면 6월, 늦어도 8월까지는 끝나야지만 9, 10월 달에 전공 공부하면서 초과정 뭐 할까요? 반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사람 심리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높은 걸 뭐 할까요? 높은 걸 공부하려고 그러지 낮은 걸 뭐 할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버려요. 버릴 때 순서를 둬 이제. 기본 버릴까, 공통 버릴까, 초과정 버릴까. 이제 나름대로 순서를 버리는 순서 주겠지. 그 다음에 더 불안은 뭐 할까 이제. 버린 것 중에서도 이제 잊어버리고 갖고 있는 거에서 과목을 버립니다.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1, 2월 달에 공부하던 심정으로 1년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12시간에 10주 과정 120시간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초등 임용고사의 공부 분량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 교육과정 부분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자료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또 수정해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쉬었다가 총론부터 차분히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수업을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있죠. 그걸 꼭 한번 그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처음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꼭 수업을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